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경제가 어렵고 나라 살림이 팍팍할 때 일을 꿈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뤄낸 이 현실 속에서도 중요한 화두이죠. 잘 먹기. 본능 욕구 충족은 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K푸드가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한국 음식에 그들이 보내는 찬사는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찌우게 합니다. 자, 최근 뉴욕타임즈가요, 세계 최고의 라면 1위로 농심의 신라면 블랙을 선정을 했습니다. 신라면 겉면이나 신라면 사발도 순위권에 있었고요. 저도 종종 잘 먹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왕교자도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 있거든요. 징동닷컴에서 관련 섹터 판매 1위 왕관을 또 멋있게 썼습니다. 자, 오늘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우선주, 농심대상 풀무원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음식료품 종목만 바구니에 넣은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수가 3월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더니 3개월 반이 딱 지나니까 70%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에 46% 올랐으니까 더 뛰어넘은 거죠. 힘이 느껴지시죠? 자, 시장에선 코로나19 수혜 업종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더 붙었으면서 이 꽃길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잘 됐거든요. 이를 두고 경기 방어주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실적이 보여줄 겁니다.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한다면 주가 근육에 찐 펌핑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인데요. 보란듯이 해낸 해외 성적표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음식료주가 정말 살만하구나 하면서 업종을 다시 보게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하나 더 참고로 최근 소비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식물성 식품 시장으로도 방향성을 또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노 고기, 고기 아니다 이런 부분인데 비건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죠. 자, 현재는 미국의 저스트라는 기업이 유명한데 우리나라의 SPC 삼립과 독점 협력을 맺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사는 게 딴 게 있냐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다수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린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을 성실히 맞춰주셨고요. 저희 여러분과 하는 방송이라서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 기억하시죠? 이제는요. 자, 두 분 추첨해서 저희가 매일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채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듣기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주식공장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인데 기자의 분석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메트로신문의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런데 정말 많은 그 기업들, 음식료 업종들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CJ제일제당, 농심, 풀무원 대상, 이 많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뭘 가장 즐겨 드시는지? 네. 저는 그런 간편 식품 중에서는 라면을 제일 잘 라면이요? 먹는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예.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그 새로운 조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먹방에 그런 걸 하나요? 네. 라면 예. 같은 라면이라도 종류를 다르게 해서 섞어 먹는 거. 무슨 맛일까요? 네. 그런 네. 걸 시도해 보면서 네. 제가 라면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하게 이 맛이다 이랬던 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짜파구리가 굉장히 맛있었던 짜파구리 것 결국. 같아요. 네. 네. 기생충으로 사실 우리 라면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 맞아요. 촉매제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법인 최대 매출을 또 기록한다. 이런 또 선순환 구조까지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분 K푸드에 대한 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국가의 경쟁력이네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려야 되는데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 TV,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상장 이틀째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소마젠,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TV, MTN이 제시를 했고요. 그린 유릴 수혜주로 꼽히는 코오롱 머티리얼즈와 혈장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녹십자도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유비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선 ENT, 신풍제약, 농심 CS 윈드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 TV가 시노펙스, 현대바이오, LG전자를, 매일경제TV가 심택, 이지바이오, 금호석유, 마지막으로 MTN이 세종메디칼, 신일제약, CJ제일제당, 서진시스템, 한올바이오파마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식공장과 손엄지 기자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 어떤 분위기가 났습니까? 네, 오늘 예. 특징주에는 그 코로나19 치료제가 꽤 되고 올라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당연히 강세인데요. 신풍제약, 시노펙스, 녹십자, 소마젠, 한올바이오파마, 신일제약 등이 코로나19 치료제 수혜주로 지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가 오후에 진행되는데 네. 관련 수혜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CS윈드, 코오롱 머티리얼 등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음식료 업종이 잇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사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CJ제일제당, 농심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눈에 나타나네요. 역시 이슈, 그거에 이제 움직이는 특징주의 흐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을 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종목 봐야 되는데 어느 채널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네.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에서 꼽은 신풍제약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가 상승세가 최근 굉장히 가파르고요.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짚어보고자 꼽아왔습니다. 네, 기자님 근데 오늘 신풍제약이요. 또 52주 신고가 그리고 현재까지도 9% 강세. 이 코로나19 관련주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가파르게 뛰는 건지 예, 분석을 해 오셨죠? 네, 신풍제약은 주가가 6월 이후 지금 3배 이상 올랐어요. 6월 중순부터 신풍제약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신풍제약이 생산하고 있는 염증 치료제의 텍사메타손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로 많은 약품들이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부작용 문제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가 탈락한 상황에서 남은 유력한 후보군은 렘데시비르와 이 덱사메타손입니다.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일일 확진자는 2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일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 10일 기록한 최대치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치료제 개발 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네, 덱사메타손 사실 이 관련주가 신풍제약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걸쳐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이 이유를 또 주목하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신일제약, 대원제약, 부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도 이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을 등록했어요. 이렇게 등록한 약만 67개에 달해서 이 관련주가 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풍제약은 이 덱사메타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치료제로 알려진 피라맥스도 생산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되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이 피라맥스는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앞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긴급 사용을 취소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당시 피라맥스 생산 업체인 신풍제약의 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신풍제약은 이 피라맥스 치료제 임상 시험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이상을 실시할 국내 병원을 4개에서 9개로 확대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임상 이상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그 기업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서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코로나19 치료제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약이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 당연히 기록을 했고 외국인과 다만 기관의 동반 매도가 어제 이어서 오늘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주가 상승에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고요. 덱사메타손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묶여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중에는요.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중 최고점이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채널에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는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꼽은 녹십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제 주변에 이 녹십자에 투자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 그동안은 주가가 굉장히 잠잠해서 좀 이거 못 고전하시다가 가가지고 네, 예, 그랬죠. 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녹십자가 오늘은 이 선을 못 넘긴 하는데 네.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뭐 혈장 이런 거로도 묶여서 했는데 어떤 호재라고 보시나요? 네, 녹십자는 아시다시피 독감 예방 접종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주로 주가가 좀 오르고 봄, 여름에는 그냥 잔잔하게 가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계절성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녹십자는 그동안 주가가 큰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찍은 뒤 계속해서 상승세인데요. 바로 코로나19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되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특히 독감 바이러스 시즌과 겹치게 되어 기침, 오한, 고열 등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는 어느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은 백신이 존재하는 바이러스 하나라도 확실하게 예방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독감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에 국가 예방 접종 백신, 이걸 NIP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독감 백신을 사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을 만 6개월에서 12세를 만 18세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을 만 62세 이상으로 또다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감 백신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녹십자의 여러 가지 상황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녹십자는 실적으로 봤을 때 2분기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분인데 3분기 어떻게 보세요? 네, 3분기 실적은 당연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네, 예. 사상 최고 실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은 국가 예방 접종 백신 확정 도진만 전년 대비 약 50% 가까이 증가한 1,900만 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 녹십자의 국내 독감 백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5% 정도 증가한 7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독감 백신은 대표적으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그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진정한 의미의 코로나19 수혜주라며 증권업계는 목표 주가를 24만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네, 녹십자 알아봤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또 지인이 녹십자에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북미 사업이 지연이 돼서 못 갔다가 네. 최근에 이런 호재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반기 호실적에다가 중국과 일본 판매처 이런 부분에서 R&D 이런 또 이슈도 있어서 더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0만 원 선 넘어서고 있고요. 어제 장중 21만 3천 원 선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인데요. 어느 채널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TV에서 꼽은 농심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자님도 좋아하시는 그 농심 브랜드. 네. 자, 역시 2분기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전일 농심이 미국 법인 매출을 공개했는데요. 예. 이거 역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35% 늘어난 1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나로 약 2천억 원 수준이에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농심 관계자는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라면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이 트렌드로 바뀌면서 나타난 분위기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신라면과 그리고 기생충에 나온 이런 짜파구리가 굉장히 인기를 끄면서 네. 인지도를 빠르게 높여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업계에서는 북미 라면 시장 점유율이 현재 13%인데 1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마루찬이라는 라면 회사의 점유율을 제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2분기 전체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에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374% 오른 3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려 374% 뚜껑 열리면은 정말 네. 더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면 시장, 뭐 음식료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고점 아니냐라고 했더니 네. 코로나19 특성이 있잖아요. 고점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실적 텃밭은 잘 가꿔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그런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심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나 삼양 등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순항 중인데요. 하나금융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55조 원까지 확대됐던 이 음식료 업종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38조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 8% 이상 꾸준히 실적이 증가해 왔는데 반해서 이 주가 흐름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북미라는 새 시장을 개척했어요. 국내 음식료 업종이 1차 상승세가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북미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건 2차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는 농심에 대해서는 증권업계가 목표 주가를 무려 22% 늘린 50만 원까지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농심은 뭐 전반적으로 해외 판매 이런 부분은 잘 됐었는데 국내 점유율 시장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네. 고민을 했는데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서 충족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찍었고 4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네. 나타났다고 하니까 앞으로 10만 원 정도의 여력이 있겠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농심까지 시장의 이슈 메이커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 전반적인 맥점 색다른 시선으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PB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올해 시장은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쭉 빠졌기 때문에 네. 약간 불안한 감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오전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불안한 감이 있었고 국내 증시 또한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동력이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러한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오전장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은 조금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장의 특징적인 그 상황이 대장주들이 꺾였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상당히 조금 그 시장에 있어서 우려감들을 좀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언택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시장의 관심권에 들어왔었던 SK 바이오팜조차도 현재 지금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주군이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특징적인 종목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카카오가 되겠죠. 지금 현재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언택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가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는가? 카카오가 좀 살아나야 증시가 조금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축들이 많은데요. 카카오가 현재 지금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서도 어제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저께도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여지없이 카카오가 일단 흘러내리는 지금 현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된다라면 현재 카카오의 차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일봉이 현재 지금 5일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현재 지금 지난번 6월 초와는 좀 다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초에는 5일선에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길 기다렸다면 지금은 벌어진 이격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3만 원대 초반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상 또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연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홀로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카카오의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종목은 오늘 가구주들이 강합니다. 한샘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샘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권을 현재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플러스 3% 넘게 강한 상승 흐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구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의외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구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구에 대한 선호 현상, 그다음에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가구를 이참에 좀 바꾸겠다 이러한 그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제 각종 주택 규제안을 통해서 가구에 대한 조금 사용 연한이 좀 늘어나는 점, 그다음에 인테리어에 대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특징적인 업종과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오후장인데 네. 저희 무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그렇죠. 끝들이 뭘지. 근데 예. 오늘 보니까 수소 그리고 풍력, 태양광은 떨어지고요. 네. 일부 디지털 그 뉴딜 그런 부분, 원격 의료, 교육 이런 부분은 좀 또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고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선 반영돼서 떨어질까 오를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일단 보세요? 2시에 발표가 되는데 네. 100조 규모죠. 그 대통령께서 직접 100조.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챙기겠다라는 거죠. 양대 축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러한 양대 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나아갈 바를 좀 나타내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오늘 발표장에는 민, 관, 정이 다 참여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각각 발표하는 게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대표가 직접 그런 것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간의 어떠한 일정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 아침 방송에서도 요 이데일리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다시피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체가 아직까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정부가 이제 나아갈 바를 밝혔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안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에 대해서는 일단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면 이제는 증시 조정기와 맞물리면서 다소 조금 조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2시에 발표되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없는데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에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됐던 종목이 일부 급등락하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너무 현혹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후에 공략 가능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 오늘 조금 그 통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LG U+라든지 SK텔레콤이 강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디지털 뉴딜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가는 폭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폭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지 않겠는가. 통신주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 지금 22만 원 밑에 부근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는 24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2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한국판 뉴딜 정책 이 기본 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 전략회의를 월 1회에서 2회 주관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단기간에 올랐고 실체를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경기 방어주 SK텔레콤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게 또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는 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색다른 시선 속에 오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3772 저희와 소통할 수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느낀 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정보 정책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 1시간 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봐야 될까요? 네, 계속 속보가 나오는 바람에 네. 저희 방송이 제대로 될까요? 저희 항상 방송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후가 그 이후에 아플 것 같습니다. 그쵸, 말 2시부터. 못하고 끝날 것 같은 저희 느낌이. 김건희부터 예. 그래도 그런 거 예고된 게 나오는 게 낫죠. 갑자기 네. 막 북한에서 막 소식 터져서 밑에 막 나오고 이러면 정신 없잖아요. 네.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고. 네. 근데 어느 정도 얼개는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제부터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중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깜짝 네. 발표를 하기에는 그렇죠? 깜짝 발표를 하려면 갑자기 무슨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언급이 돼서 네. 두루두루 나올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라고 큰 얼개 속에 나왔던 것들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축이에요. 그린 뉴딜 말씀해 주신 거 그리고
디지털 뉴딜 그런 네. 식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뭐 그거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저희는 빠르게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관심주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의 관심주입니다. DPC, 세코닉스, 옴니 시스템, 남성 시젠. 한국경제TV는 인텍플러스, 한샘, 코스모 신소재, 에이테크 솔루션, 올리패스 유비케어, DB하이텍을, 매일경제TV가 테크윙, 푸드나무, 현대위아, LG 디스플레이, JNK 히터, 와이솔, 체리브로를 선정했고요. MTN이 이마트, KH바테, 유니셉, IS동서, BJF 리테일, SPC 삼립, M게임을 선정했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위 채널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네, 1등은 한국경제입니다. 네. 이거 자, 빌렸어도 이유는요? 되죠? 이거는 저기 소장님 예,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뭐가 있는지 네, 네. 너무 많아서. 네. 네, 한경을 했고요. 예. 그 4등도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4등은 MTN입니다. 그럼 각각의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한국경제는 일단 왜 1위일까요? 네, 뭐 제가 항상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네. 일단 한국경제 보니까 소마젠이라는 업체가 들어있네요. 아 이건 뒷거죠? 밑에. 밑에 거죠? 네, 네. 다시 이건 아니죠? 골라야 되나요? 그럼 1위? 아니요, 맞아요. 여기서 맞아요. 골랐는데 예, 예, 위에 예. 써 있어서 헷갈렸어요. 네. 일단 여기에 보니까 네. 유비케어라는 종목. 유비케어. 네, 제가 이거 지금 하나 한 엄청 거고. 급등하던데? 네, 이게 지금 15%나. 네, 이게 지금 곧 2시에 발표될 그 부분에서 원격 의료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지금 오르는 것 같은데 네.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런 식으로 삼총사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엄청 올라요. 네. 인성정보가 조금 약하고 유비케어, 비트컴퓨터가 약간 1, 2등 싸움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일단 오늘 아침에 미리 선점해서 추천을 해놨다. 네, 그 점이 괜찮은 것 같고 한샘이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요즘에 네. 밑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들. 이것도 약간 비대면 관련주로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사님이 와서 설치하는 걸로 따지면 사실 대면이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집에만 있으니까 인테리어가 는다. 왜냐면 저번에 재난지원금이 어디 많이 쓰였나 조사를 했을 때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쓰였고 여자분들은 성형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편하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샘, 리바트 이런 것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넣었다. 그것도 괜찮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이것도 요즘에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밑에서 강한 중소형주들을 많이 포진시켜놔서 조금 수익률 게임에 유리한 네. 부분을 잡지 않았나 싶어서 네. 예. 일단 1등 했고요. MTN은요? MTN은 이마트랑 BGF 리테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 쪽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마트나 BGF 리테일 같은 경우들 손대기보다는 다른 종목이 많지 않나 싶어서 그랬고요. 아마 SPC 삼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MTN의 오늘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네. 거예요. 아까 한경은 이제 강하게 올라가려는 거를 다시 타려는 게 많았는데 네. 이마트나 BGF 리테일이나 그리고 또 SPC 삼립 이거를 쳐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소비업종 뭐 음식료 공통점이 있는데 엄청나게 오래 하락을 했다는 공통점.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올라갔자라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올라가고 강한 종목에 더 점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해서 위치 에너지가 낮다고 해서 이걸 올라가기에는 좀 그래요. 물론 네. 에그슬롯이 지금 비 오는데 막 줄 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코엑스에서. 근데 그거 하나로 SB3님이 역전을 시키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MTN은 오늘 특히 엄청 장기 하락한 거를 밑에서 반전을 노리는 그 컨셉으로 이게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분명히. 여러 사람이 여러 코너에서 추천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밑으로 많이 빠져 있는데 반전을 노리는 걸로 다 쏠렸어요 오늘. 컨셉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MTN의 컨셉이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그 컨셉이 마음에 안 든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달리는 말에 타는 게 좋다. 물론 신풍제약을 타기에는 저도 무섭지만 그건 너무 심하고 어쨌든 네. 달리는 말이 아직도 많아서 그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인즉슨 너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중간층. 굳이 올라가기가 진짜 네. 머리 생각하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네. 그 떨어졌던 그 매물들을 막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귀찮아요.
많아요. 그냥 그 돌파를 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서 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더 좋은 게 있대요. 더 좋은 거를 오늘 찾아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관심주 뭐를 봐야 예, 될까요? 일단 DPC를 했습니다. 이데일리 TV의 DPC입니다. 일단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것도. 근데 뭐 요즘에 신풍제약 보니까 웬만한 거는 성에도 안 차겠더라고요. 신풍제약이 이번 연도에 700%가 올랐더라고요. 100만 원만 넣어서도 700만 원이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이 DPC는 이거 BTS를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자회사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오르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SK 바이오팜을 보시고 직원들이 다들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판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기대를 하고 계세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게임즈 줄줄이 사탕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예.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어차피 공모청약은 힘들 거고 상장하고 나서 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상장할 때 최고의 몸값을 받을 것 같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고의 몸값을 받고 상장해서 상장일 날 사는 부담감보다는 차라리 DPC가 이렇게 올랐는데 사는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장하고 살 바에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수혜주로 거론되는 DPC를 매매를 해서 그냥 수익을 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는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관전하는 느낌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DPC,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차라리 매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래요? 골랐습니다. 예, 예. 오늘 빅히트 상장 예정된 종목 관련주들이 다 오르네요. DPC, 키스, 넷마블, 엘비스미코, 초록뱅, 그쵸?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키스나 DPC가 대표적으로 DPC 오늘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 올라가는 종목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시청자 댓글에도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어소프트 잘 갔대요. 예. 다 그걸 보고 계세요? 예, 그럼요. 댓글- 저희는 저희 네.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 주식공장입니다. 네. 그 좁은 글도 올라오지만 저한테 또 네. 뭐 제가 지어소프트 말한 잘 거랑 전혀 봤다고. 반대의 감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댓글 보기가 그렇네요. 한번 네. 봐보겠습니다. 전 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지어소프트가 잘 가고 있고, 다행이네요. 네. 예, 그게 지속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것도 코로나19 수혜주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2만 얼마짜리 목표가도 있어요. 지금 사실 그게 마켓컬리가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마켓컬리가 비상장이지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보고서에선 비교를 해놔요. 근데 예. 마켓컬리도 적자예요. 근데 이 지어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는 오아시스는 흑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고 왜냐면 흑자를 내기가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뒤에 대기업들이 전부 새벽 배송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근데 지어소프트는 왜 흑자가 났냐고 제가 뭐 분석을 해드렸죠. 원래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다 지어소프트의 소프트웨어 활용 그 능력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신선식품 폐기율이 0.1% 그것 때문에 전지현 씨 같은 광고 모델을 안 쓰고도 이 그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그 힘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가 지난달에 많이 쉬었어요. 그렇죠. 전지현 씨 광고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켓컬리 아마. 근데 오아시스는 그걸 들이지 않았고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남자분들도 부인분들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오아시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아시스는 신선식품이 싸고 괜찮다는 평가고 마켓컬리는 물건이 비싸지만 좋으니까 산다. 빨리 오니까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많고 오아시스는 맘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성 고객 신선식품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결이 다르게 가요. 마켓컬리랑.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유일한 상장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버퍼를 받지 않을까. 적어도 전 15,000원까지는 쉽게 간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 15,000원 가면 이제 저항이 나와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오르는 게 IPO 관련주 그리고 뭐 실적 개선주, 코로나19 관련주 이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주식공장에 녹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제 거를 또 못할까 봐 겁이 나는데 빨리 자, 가도록 유비케어입니다. 예, 유비케어. 오늘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중에 유비케어가 제일 많이 오르네요. 비트컴퓨터가 1등으로 갈 때도 있었고 뭐 틀린데 지금 상황은 유비케어가 또 1등주로 갔네요. 유비케어가 예전에 99년 예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멀죠. 99년에 이게 원격 수정주가로 의료 나오는 걸 텐데 관련주죠? 수정주가로 제 HTS에 나오는데 48,883원인 적이 있었네요. 20여 년 전에. 네. 자, 그때 무슨 소식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오랜만에 20여 년 만에 밑에서 바닥에서 뜨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로 뜨는데 뭐 사실 뭐 획기적인 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해서 뭐 너무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혁파해야 되는 벽이 많아서 정부에서 막 딱 내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원격으로가 시행이 돼서 의사랑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 초반부의 상황에서 어쨌든 개선될 것은 확실하잖아요. 개선될 것은. 원격 의료가 바로 실행은 안 되더라도 지금부터는 차차 하나씩 관문을 뚫어낼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유비케어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종목을 오늘 잘 선택을 이 몇 시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쯤에 했던 것 같아요. 맨 네, 처음 오전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초반부에 지금 공략을 시켜줬기 때문에 괜찮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초반에 아침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마이너스도 갔었어요. 예. 시초가에 9시에 그 장이 열리고 나서 마이너스 3.72%까지 빠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추천이 나와서 아주 그 초반에 공략을 하셨으면 네. 수익이 크게 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 마음 편하게 2시 발표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보유를 한 상태에서. 네. 사실 국내 의료 서비스는 규제에 좀 묶여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규제는 정부가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잘 풀리게 됐을 경우에 플랫폼이 강화돼서 폭발적인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원격 의료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잘 봐라라고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파른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20년 전 가격은 너무 먼지만 네. 그 높이가 그만큼 있고 예. 사실 그 이후에는 고점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네. 다 뚫어냈거든요. 지금 다 뚫어냈어요. 없잖아요. 지금 20년 월봉으로 20년치 차트를 보고 계세요. 아마 99년, 2000년에 그때 SK텔레콤 500만 원 가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뭐 IT 기업으로 간 것 같아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뭐 그 다음 마디지수대로 하자면 15,000원, 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15,000원까지는 일단 달릴 것 같습니다. 15,000원까지요. 네. 지금 거의 뭐 14,000원 부근이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잘 투자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세 번째 관심 좀 가봐야 되는데요. 어떤 네, 채널에? 푸드나무입니다. 푸드나무 매일경제TV. 매일경제에서 거네요. 나왔나요? 예, 네, 예. 푸드나무 제가 아까 MTN을 사대응을 했군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요즘에 제가 그 주목하는 흐름 뭐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데뷔한 신인이죠. 신인이 몸값을 많이 받고 데뷔를 했어요. 근데 신인이 몸값을 많이 받고 데뷔를 하면 어떠죠? 스포츠 선수를 보면 막 스포트라이트가 엄청 비치고 언론이 맨날 인터뷰를 해요. 그러다가 성적이 나빠지면은 네. 갑자기 다 떠나. 부담감. 떠나다가 그러다가 실력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와가지고 이게 또 생리가 이래요. 언론계. 예. 그래서 와가지고 신인 데뷔할 때 특급 신인 아니셨냐고 이제서야 실력이 나오시네요 하면서 또 빛을 비춰. 지금 약간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푸드나무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에 몸값을 많이 받고 데뷔를 해서 상장일날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만큼 실적을 못 보여주니까 한동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죠. 지금 왜 오르냐면 랭킹닷컴을 운영하는데 랭킹닷컴. 여기는 치킨. 네, 그렇죠. 닭, 랭커님이니까 맛있다. 발음이 더 좋겠죠. 닭이에요. 닷컴을 닷컴으로 중음 이어져 네. 재밌게 한 거죠. 근데 랭킹닷컴. 여기에 이것도 코로나19로 조금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어트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랭킹닷컴에 닭을 먹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단중기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모여드는 그 수요까지 있다. 그래서 뭐 재밌는 제목을 제가 하나 봤는데 뭐 이보다 더 빠른 닭은 처음 봤다? 약간 뭐 이런 보고서의 제목이었어요. 예, 재밌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보다 더 빠른 닭이 없는 것처럼 가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식량 위기론하고도 접목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래서 음식료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에서 언택트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고 신규 상장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밑바닥에서 자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어떤 기술적 미인 차트로도 엮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게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푸드나무를 지금 선택한 거는 약간 DPC나 유비케어보다는 좀 더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네. 제가 뭐 심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거를 한번 제가 분석해 봤더니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꼽은 거는 좀 잘 달리는 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꼽는 거는 약간 밑바닥에서 자리를 만들고 이제 조금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 이렇게 꼽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이게 이제 주력 브랜드가 맛있닭이에요.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맛있닭? 저 본 적은 있어요. 홈쇼핑에서 본 많이 적은? 하더라고요. 이거. 네. 그리고 랭킹닷컴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가입자가 1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사상 유례 없는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닭
뭐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죠. 정확한 워딩은 네.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네. 의미였어요. 굉장히 뭐 이보다 빠르다. 빠른 닭을 본 적이 이보다 없다. 빠른 닭은 본 약간 적 그런 없다. 의미의 보고서가 네. 있어요.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푸드나무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괜찮게 남았습니다. 아, 진짜요? 관심 좀 말씀해 다행이네요. 주세요. 아니, 네. 왜냐면 맨날 네, 1분. 다른 사람 거 지원 사격만 해주고 네. 제 거는 못 하고. 네, 오늘은 자, 오늘 괜찮아요. 이지 예. 케어텍입니다.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지 앵커님이랑 이름이 비슷한데. 그러네요. 자, 이지 앞에. 케어텍은 네. 이게 지금 아직 안 엮였어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했죠? 유비케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격 의료예요? 이것도 그쪽으로 약간 엮일 수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네. 이것도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밑으로 내려가다가 또 바닥을 만든 랭킹닷컴 그 회사랑 비슷해요.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에요. 왜냐 대형 병원을 대형 병원 안 가면 좋겠죠. 지금 아프면 안 되니까. 근데 가보면 저 옛날에 가봤어요.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네. 대형 병원 가보면은 요즘에 뭐 커다란 컴퓨터 같은 거 있고 알아서 그냥 입력을 해요. 막 의료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입력을 해. 막 기본적인 검사, 피 검사 이런 거 받으면 거기다 입력을 해요. 거기에 다 전 그 과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걸로 5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주요 영업 대상이에요. 이 지역 회사에. 고객이. 그리고 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필리핀, UAE 등 해외 병원의 HIS 구축 실적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자세한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전공의가 되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응급실에 갔는데 그 사람이 다양한 분야의 과 전공의가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실 전문의가 있는데 보통 레지던트나 인턴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전공의한테 연락하면, 연락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연락을 하면 전공 의사는 잠자다가 뛰어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서 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데랑 협업을 해야겠는데요. 막 이래요. 뭐 정형외과도 있어야 되고 신경외과도 있어야 되고 막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전공의의 수많은 처방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놔서 HIS 시스템만 들어가면 다른 쪽 그 전공의가 어떻게 뭐를 처방해놨고 어떤 의학적 소견을 내려놨는지 컴퓨터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CDSS라는 거를 HIS에 탑재를 시켜놨는데 이거는 뭐 하냐면 의사가 특정 약을 처방할 시에 혼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방해주고 건강보험 적용을 초과시켜서 남용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방지해놔요. 만약에 CDS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공지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사가 처방을 강행하려면 사유를 입력하고 병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 입장에서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좋아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예를 들어 정형외과 의사 가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경외과 의사한테 어떻게 이 환자한테 무슨 처방을 해놓으셨죠 지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환자 보고 뛰어서 내려가라고 해요. 적혀져 있어요. 1층에 어디로 가세요. 근데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걸리면 또 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엑스레이나 CT나 MRI 찍으면 바로 HIS에 올려놔요. 그럼 다른 과에서 그것만 하면은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환자가 안 뛰어다녀도 돼요. 필름 들고 뛰어다니는 시절은 끝났다고요. 그래서 HIS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지케어텍이 굉장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고 이게 만약에 원격 의료가 된다면 이 HIS의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엮일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엮였어요. 그래서 네. 유비케어니 인생정보니 비트컴퓨터는 많이 떴는데 좀 안 뜬 거를 원한다 하면은 약간 이지케어텍 같은 거를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22,000원이고요. 예. 매수가는 지금 시각의 현재가 금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로 갖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 오류를 줄여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서울대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아주 퍼펙트하게 잘 맞았습니다. 이지케어텍 오늘의 신일섭 소장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희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